조계종 제228회 임시회가 교육원장 범해스님, 포교원장의 선업스님을 선출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종원 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2월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기획실장의 전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37대 집행부 기획실장으로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국회 정각회와 직원 불자들이 직장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아침 명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자 회원들은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힘을 기르기 위해 5차례에 걸쳐 명상 프로그램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BTN 통하는 설법학교가 제7기 수강생을 배출하며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설법 기술을 새롭게 제시하며 미디어 포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으로 대학생 포교의 중요성이 종단 차원에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강화 전등사가 인천 지역 대학교 불교 학생의 재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등사는 지역에서 유일한 인하대 불교 학생의 지원을 강화하고 개강과 함께 전법 활동에 나서 청운대, 인천대에도 불교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장의 전 포교원장 범해스님, 포교원장의 전 포교부장 선업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종원 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2월 됐습니다.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 소식 남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재적의원 77명 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허 스님과 탄원 스님이 의원 선서를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승가와 종단이 부처님 법의 근거에 법답고 승가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본으로 돌아가 수행과 전법의 본문사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종회의원 스님들의 수승한 지혜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인사 안건 및 여러 종단 현안에 대해 깊은 토론과 탁마로 밝은 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역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종단 발전을 향한 신심과 원력에 화합하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중앙조계는 교육원장의 전 포교원장 범해스님, 포교원장의 전 포교부장 선업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종단 교육에 또 스님들 교육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그 종회의원 스님들 뜻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회의원 스님들 잘 모시고 포교에 만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중앙종회 사무처장 설도 스님 임명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앙종회 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원 개정안과 이와 연동된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습니다. 종원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선거법 사찰법 지방종정법 개정안, 정훈 스님이 대표 발의한 사찰 예산 회계법 개정안, 원각 스님이 대표 발의한 승려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사찰 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사찰 예산 회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반면 지방종정법과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태성스님, 태성스님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탄정스님,
재심호기위원회 진만 스님과 임묵 스님,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환풍 스님과 탄원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학교법인 승가이사 후보 원철 스님과 영일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 동관 스님과 성원 스님 복수 추천도 만장일치로 동의됐습니다. 중앙종회는 종정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회의원 전원이 감사를 가기로 했으며 위원장의 일화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위원장 원명 스님을 비롯해 구인으로 불교진흥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충무원 기획실장에 전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충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우봉 스님에게 기획실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았고 주요 종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해왔다며 종단 행정과 포교 등에서 능력을 발휘해온 만큼 제37대 집행부 기획실장으로서 책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단 대소사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37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봉 스님은 부족한 역량이지만 뜻을 잘 받들어서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각회와 직원 불자들이 아침 명상을 통해 직장 생활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같이 중심이 단단한 불자가 되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 명상 현장에 하경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국회 법당인 정각선언에 싱잉볼에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싱잉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합니다. 땡소리에 멀리 가던 생각은 되돌아오고 소리의 여운에 마음은 다시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싱잉볼 소리마저 멈추자 들숨과 날숨 소리만이 고요함을 밀어냅니다. 국회 정각회가 어제 아침 국회의사당 정각선언에서 아침 명상을 진행했습니다. 홍대선원 준환 스님을 법사로 진행하는 아침 명상 프로그램에 이날은 법여 스님이 맡았습니다. 법여 스님은 좌선은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하는 수행이라고 강조합니다. 힘이 없으면 늘 이렇게 누가 칭찬했다?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비판했다? 마음이 흔들리고 늘 흔들리는데 그 힘이 없으면 쓰러져 버려요.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힘이 있어야 이 순간에 딱 돌아올 수 있는 힘이 기울 수 있는 게 명상 수행입니다. 굳었던 몸을 풀어주는 요가도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요가 동작 중 이날은 앉아서 하는 동작을 중심으로 1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명상에 이어 요가까지 업무 시작 전 1시간여의 명상 프로그램에 참석한 20여 명의 국회 불자들은 쉼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느낌이 개운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쉬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명상 프로그램으로 마음을 쉬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맛을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각회의 아침 명상 프로그램은 이날을 시작으로 5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처럼 명상 프로그램 계속 이어나가고요. 그래서 쉼이 있는 그리고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추구를 하고요. 국회 내에도 여러 신행단체가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신도회, 보좌관 불자 모임인 법우회와 기자불자회까지 국회 내 신행단체들은 매월 정기법회를 통한 신행생활은 물론 쉼을 통한 마음의 에너지까지 충전하며 전법 포교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BTN 통하는 설법학교가 제7기 수강생을 배출하며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설법 기술을 새롭게 제시하며 미디어 포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현장, 정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설법에 가장 능했던 부르나 존자.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 시대에 맞게 설법할 제2의 부르나 존자들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3일 일정의 BTN 통하는 설법학교를 마친 수강생들이 지난 10일 수료증을 수여받았습니다.
BTN 통하는 설법학교는 소통이 중요시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설법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넓히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수료식에 앞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BTN 불교TV 무상사 회주 성우 스님은 미래의 불교 지도자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을 치하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그게 돼요. 정말이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노력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출가한 뜻, 또 부처님에게 은혜를 갚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일까지 서울 BTN 불교TV 본사에서 진행된 7기 설법학교에는 20여 수강생이 참여했습니다. 총 11강으로 구성된 강의는 온라인 전법 활동 분야를 강화해 현대사회에서 불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스님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날 수강생들은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불교와 전법의 종교, 성진 스님의 소통과 공감을 유도하는 설법,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 교수의 붓다의 설법과 교화 방법을 주제로 한 강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이윤영 스피치 전문 강사가 효과적인 언어 표현법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 1:1 스피치 코칭을 통해 스님들의 설법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듣는 사람 굉장히 괴로운 소리만 나요. 살짝 떼시고 한 45도 정도, 이 정도로 경사를 좀 이게 아니라 이 정도. 마지막 날 김유진 BTN 뉴 미디어 팀장은 SNS 활용법을 포함한 뉴 미디어 제작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스님들에게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유튜브 영상 제작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수강생 중 3명은 BTN 통하는 설법학교의 교육 내용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 재수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통하는 설법학교 2기, 5기, 6기, 7기 이렇게 오늘까지 4번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 한 번 더 책을 꺼내봐서 교재를 꺼내봤는데 거기에 우리 스님들이 해야 할 만한, 설법할 만한 보물창고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지금까지 꺼내서 쓰지 못했을 뿐 많이 있는 것을 실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불교가 쇠퇴하고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님들이 해야 할 필수 과목인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동참하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7기 수강생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효과적으로 널리 전하기 위해 열정에 역량까지 더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하며 대학생 포교의 중요성이 종단 차원에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강화 전등사가 인천 지역 대학교 불교 학생의 재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등사는 지역에서 유일한 인하대 불교 학생의 지원을 강화하고 개강과 함께 전법 활동에 나서 청운대, 인천대에도 불교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 미래를 짊어질 청년 불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대학교 불교 학생회 재건과 활성화에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강화 전등사도 인천 지역 대학생 전법 활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하대 불교학생회 회원인 신동현 학생은 전등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 문화와 친숙해지고 불교적 생활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불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등사에 방문해서 일손을 돕고 또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하면서 이 전등사의 이런 구조나 불교 문화들을 조금 탐방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좀 예불을 드리고 공양을 하고 하는 불교적 생활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대학교 가운데 불교 학생회가 있는 대학교는 인하대학교가 유일하며 현재 학생회 인원은 44명입니다. 박재영 인하대 불교학생회장은 신입회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종교 인구가 줄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잘 분석해 타 종교와의 연대 등 범종교적 활동을 통한 활성화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요새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신자들도 신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범종교적으로 확장을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는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유롭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포기하는 대학생 불자들이 많다며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교나 집에서도 쉽게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연계 활동이 강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있는 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저는 부산에 원래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인천에 있는 학교이지만 서울에서 통학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인천에 있는 사찰까지 와서 활동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자기 살고 있는 그런 동네 주변에 있는 그런 사찰에서 활동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학교 간의 그런 연계 활동이 잘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등사는 인천 지역 대학생 불자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개강 시기에 맞춰 불교 학생회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회가 없는 학교에는 직접 방문해 현수막을 걸고 전등사 템플스테이 이용권을 나눠주는 등 인천 지역 대학교 불자회 신설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곧 학기가 시작하니까 지금 기존에 그 불자회가 있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더 해주고, 새로 없는데 이제 새로 지원을 이제 청년 불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대학생 불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각종 현수막과 함께 그 전등사 템플스테이 권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이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명상이라든가 뭐 싱잉볼 체험을 직접 대학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대학생 정보 활동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등사는 청운대와 인천대를 시작으로 인천 지역 대학교 불교학생회 재건에 나서 대학생 포교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강원 종무원장 성인 스님 등은 어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도내 중책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엑스포 입장권 2,000매를 구입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살림의 역사와 문화, 생활은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살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도 살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교계가 적극 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리는 2023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살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오는 9월 22일 개막해 한 달간 열립니다. 이 살림 엑스포하고 청소년 2024 동계 올림픽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위해서 저희 태고종에서는 기원법회도 하고 또 기도를 올려서 원만히 해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더 많은 사람들과 생명 존중 가치를 공유해 나갈 홍보대사로 가수 진미령 씨와 임지민 양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귀티나고 깜찍한 두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1976년 1집 앨범 말해줘요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수 진미령 씨와 깜찍한 무대 매너로 무서운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임지민 양이 홍보대사로 나선 겁니다. 새 홍보대사들은 승낙서에 서약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홍보대사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생명나눔 운동 캠페인 등 행사에 참여해 대중들의 관심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불자 가수로도 잘 알려진 진미령 씨는 내 엄마 곡을 쓰면서 편찮으신 고령의 어머니에게 내 삶을 드릴 테니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다며 생명나눔의 본질을 알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이 이름만 건 홍보대사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도록 정말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생명 나눔 실천 본부의 홍보대사가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한 생명을 위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홍보대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대중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인들이 생명살림에 대한 가치를 언급할수록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대에서 아니면은 방송국에서라든가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또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분들은 특히 생명 나눔의 대표다 이래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다음 달 21일 불암사 특설무대에서 제15회 탄사음악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생명나눔 활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문화재청이 17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사천왕상 8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8건은 화엄사와 흥국사, 법주사, 직지사, 능가사, 불갑사, 수타사, 마곡사의 사천왕상입니다. 해당 사천왕상은 임진왜란과 호란 이후 17세기 사찰 재건 과정에서 불교 중흥이라는 소명을 담아 집중적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구성이 완전하고 시대성과 유파성을 잘 반영하고 보존해 동일 유파의 작품 중 가장 확실하고 대표성 있는 작품들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영광 불갑사의 목조 사천왕상이 보물 지정 예고됨에 따라 기존의 보물로 지정돼 있던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중 사천왕상 복장 전적은 사천왕상과 함께 일괄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보물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사천왕상은 중요한 조각작품임에도 야외에 노출돼 있어 보존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